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애플이 이젠 로봇에 진출한다라는 소식 살펴보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바닥을 쳤나라는 죄다로 봅니다. 자, 그리고요. 구글 정고점을 돌파했는데요. 뭔 일 있나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 도로도로 살펴보시면 가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전체적인 미국 시장 흐름부터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맵을 다 같이 보시게 되면요. 자, 오늘 미국 시장은요, 전반적으로 오늘 고만고만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0.23 빠졌고요. 지금 요즘 마소는 거의 횡보 수준이죠. 한동안 한참 AI의 어떤 그 흐름, 모멘텀을 타고서 많이 오르다가 애플도 뛰어넘지 않았습니까? 시가총액에서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마소가요, 그런 모멘텀이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뭔가 새로운 또 모멘텀이 나와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애플 보십시오. 0.48%. 자, 애플이요, 0.48% 살짝 반등했는데, 자, 애플이 사실은요, 지금 또 뭐 로봇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따가 한번 들여다보고요. 자, 그리고 구글 보십시오. 0.32%. 자, 구글은요,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아무도 인식하지 못할 텐데요. 이따가 우리 핵심 뉴스 통해서 구글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메타 보십시오. 1.88%. 자, 메타도 뭐 꾸준하게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보십시오. 엔비디아 0.55% 빠졌습니다. 엔비디아도 지금 $1,000, $900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제 횡보하면서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그리고 아마존 보시기 바랍니다. 0.95% 상승. 자, 테슬라가 오늘 재밌죠? 1.05%입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굉장히 재밌죠? 왜 그렇습니까? 보통 여러분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즉 전체적인 딜리버리 인도량을 발표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좋거든요. 어제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제만 빠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날 이어서 계속 빠지거든요. 근데 어저께 한 4%대 정도 빠지고 나서 오히려 오늘 상승을 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일종의, 이게 이미 다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정보가 거의 다 공개가 돼버리거든요. 이미 제 채널을 통해서도 그렇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는요, 몇 대를 인도할 것이며 이런 거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투명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 이 테슬라에 대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길게 보고 장기 투자하기에는 이만큼 좋은 주식이 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정말 이례적으로 어저께 인도량이 안 좋았는데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미 다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악재가 다 끝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에 반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연준 의장 나와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올해 3번 변함없다라고 확인해 줬거든요. 그 정도가 오늘 전체 빅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월가의 핵심 뉴스 살펴보면서 전체 매크로 환경 체크해 봅니다. 자, 먼저 우리 구글 소식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구글이 흐름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관심이 벗어났잖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구글이 워낙 바닥을 치다 보니까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구글이요, 서서히 오르고 있거든요. 나홀로 소위 홀로 아리랑을 부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구글을 보면요, 오늘 구글이 굉장한 걸 발표를 합니다. 자, 구글이 뭘 발표하냐면요, 인공지능으로 작동되어지는 서치 기능 있죠. 그러니까 구글, 우리가 보통 그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찾듯이 한국 사람들, 사실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구글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거든요. 근데 이 구글이요, 이 서치 엔진 중에 이 검색을 할 때에 AI, 인공지능을 구동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작동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때 훨씬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창의적인 그러한 것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챗GPT고, 구글이 소개하는 건 제미나이죠. 자, 그런데 구글이 오늘 뭘 발표했냐면요, 위에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자, 앞으로 이 구글이 이 생성형 AI를 작동시키는 그러한 서치 기능을 사용할 때에 여기에 프리미엄 피처를 추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으로 검색을 할 때 일반 검색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좀 더 이제 프리미엄급의 그러니까 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게 됐을 때에 여기에 차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구독료를 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구글이 지금 이 발표를 하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 지금 사실 많은 기업들이 꿈을 꾸고 있는 건데, 근데 구글이요. 왜 구글이 대단한 거냐면, 여러분, 구글은요, 원래 지금 이 독보적으로 다 지배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이 구글이 소위 플랫폼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구글의 서치 기능, 여러분, 구글 엔진도 플랫폼을 독점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독점하고 있는 게 안드로이드 독점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구글 맵도 있죠. 뭐 구글이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독점적인 플랫폼에다가 AI 기능을 탑재했을 때에 자 거기서 이제 더 수준 높은 더 프리미엄 레벨의 정보를 가질 수 있다, 기능을 가질 수 있다. 저 그래 되면요 여기에 당연히 돈을 내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구글이 이걸 발표하니까 굉장히 조화하겠죠. 이 구글이 지금 인공지능에 뒤늦게 출발해서 마소에게 밀리고 막 이랬는데, 자, 구글이 점점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현재 오늘 중요한 걸 발표했고요. 그리고 지금 핑크빛으로 알람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옵션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incorporating AI power search features to premium subscription service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글이요, 벌써부터 이미 제미나이 어시스턴트죠. 구글의 챗 GPT 같은 건데 이 지메일에도 그리고 닥스에도 쓰고 있는 그 인공지능 기능을요. 여기에 기존에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에다가 인공지능 파워 설치를 같이 연결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구글 안에서 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죠. 창의적으로요. 자, 그런 면에서 플랫폼을 지배하고 있는 구글은요. 오히려 챗 GPT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하는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 인공지능 모델이 구글이나 마소에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 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매크로를 통해 살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요, 구글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요, 구글 주가 흐름이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을 거의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요즘 AI가 붐을 일으키니까 AI 주식은 엔비디아, 그리고 또 뭡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다.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를 갈아타고 막 그랬는데, 오히려 마소는 요즘 그냥 이제 상승도 없고 그냥 멈춰 있는 상황이죠. 거의 횡보하고 있는데. 자, 구글은요, 그에 반해서 굉장히 그 위협을 느낄 정도였죠. 그리고 언론들은 구글에 대해서 계속 안 좋게 얘기만을 거의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주가가 막 떨어지고, 굉장히 빠지면서 구글의 위기다. 구글이 망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또 섣부른 진단들이 막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미 뭐 수년 동안 말씀드렸지만, 구글의 클래스는 영원하다. 구글이면 이 빅테크들은요, 정말 강력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글이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다 방법을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글이 좀 뭐 이렇게 비난도 많았고 뭔가 계속해서 그 문제가 막 돌출되면서 언론들이 제미나이를 출시했는데도 뭔가 아직도 어설프다 뭐 이런 비판들이 많았지만 근데 구글이 점점 더 자리를 잡아가니까 뭐 어때요? 구글 주가가요. 전고점을 돌파해 버립니다. 자,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모습. 이게 21년도 말이거든요. 이때 테슬라도 이때가 제일 고점이었죠. 자, 그러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구글도요.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23년도까지 계속 떨어졌다가 자, 그러면서 23년도 이제 초부터 해가지고 오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쭉 상승했는데요.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꼭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런데 다시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립니다. 드디어 156을 찍었는데 지금 제미나이를 통해 가지고요. 구글이 계속해서 이쪽에서 이제 챗 GPT 같은 구글의 제미나이를 통해서 앞에 살폈던 것처럼요. 구독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서 확장한다면요. 구글이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위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구글이 최근 들어서 마소도 그렇고
인공지능에 그동안 앞섰던 기업이 마소에게도 밀리고 다 밀린다면서 구글이 끝났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글을 다 팔아버리고 마소로 갈아탔는데 마소가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오르지 않는 상황에 오히려 구글은 다시 올라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테슬라 주식도 그렇고 미국의 좋은 기업을 갖고 있을 때는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게 뭐 꽤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요. 마치 다 망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본질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위기가 왔을 때 이런 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은요. 결국은 자구책을 다 마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지금 테슬라를 보더라도 여러분 지금 구글도 다시 올라오듯이 테슬라가 이제 어떤 이번에 발표나 지금 어떤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가 저조하고 뭐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고금리 상황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고금리가 뭔가 좀 내려오고 방향이 바뀌게 되면요. 테슬라가 다시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오히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자율주행에 우리가 이따가도 들여다보겠지만 이 자율주행이 테슬라만이 갖고 있는 독보적인 지위 그리고 뭐 또 2만 달러짜리 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결국 테슬라는 비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좀 뭔가 마음이 어렵고 내 것만 안 오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 다른 주식이 안 오를 때 테슬라만 나홀로 크게 오를 확률이 그럴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웃을 수 있으니까 길게 보유하고 가시면요.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테슬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 비트코인 소식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9개의 그 새롭게 만들어진 현물 ETF에 자금이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늘 빠져나가고 있는 기존에 유일하게 있었던 GBTC의 물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면요. 어저께 데이터입니다. 지금 오늘 데이터는 아직 정리가 되려면 이따가 저녁에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재미난 게 있습니다. 자, 지금요. 원래 그 GBTC에서 물량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어저께는요. GBTC에서 생각보다 물량이 많이 빠져나오지 않았어요. 한번 보시면요. 지금 8,100만 정도가 빠져나왔거든요. 그 전날에 4월 1일 날 3억 달러가 나왔어요. 보통 막 3억 달러, 4억 달러 오면 시장이 휘청거리거든요. 그 주가가 많이 흘러내렸죠. 근데 지금 보시면요. 오히려 8천만 정도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하나 더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곳에 아래쪽에 자 지금 ARK 인베스트먼트 있죠. ARK 인베스트에서 여기 현물 ETF에서 처음으로 이제 괄목할 만한 눈에 띌 만한 자금이 유출됩니다. 8,700만 달러 오히려 GBTC보다 물건이 더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금이 처음으로 저렇게 크게 유출된 게 나온 거거든요. 그것도 ARK 인베스트죠. 돈나무는하고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재밌지 않습니까? 나머지는요 전부 다 순유입이거든요. 자, 아이비트도 보면은 1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지금 ARK하고 GBTC가 빠져나온 물량들이 현재 아이비트하고 맞먹고 있죠. 이 두 개 합치면은 뭐 1억 6천만이잖아요. 그죠? 87, 86이니까요. 8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면은 이제 대략 한 6만 4천, 6만 5천, 6만 6천 요곳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어찌됐든 간에 재미난 거는 ARK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자, 드디어 이 소위 말해서 이 현물 ETF에서 이제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건가. 만약에 현물 ETF에서 돈이 빠져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한번 그 내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의 그 현물 ETF 중에 ARK 인베스트에서 돈이 처음으로 굉장한 큰 자금이 흘러나왔다는 거. 이거는 GBTC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GBTC가 8,100만 달러였는데, 자, 이 ARK에서 8,700만 불이 이상 나왔거든요. 자, 그 전체적으로는 플러스지만, 어찌됐든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은, 본격적인 현물 ETF, 기존의 이 9개의 현물 ETF로부터 자금이 유출되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위에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A reality check for crypto hodler clas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현물 ETF의 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현실적인 리얼리티 책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9개의 최근에
미국 정부가 허락한 현물 ETF에서 자, 이 기본적으로 이 소위 말해서 허락해 주니까 자금이 계속 유입됐는데 자, 그런데 여기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자, 이 변화, 이 변동, 소위 말해서 이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급등하니까 단기적인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겠죠. 단기적으로 짧게 먹고 빠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타쟁이들이 들어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아크 인베스트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니까 그들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계속 머뭇거리죠. 7만 3천까지 갔던 것이 자, 7만 밀리고 6만 2천까지 갔다가 다시 6만 6천에서 머물러 있는데 생각보다 계속해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죠. 모멘텀이 안 생겨요. 자, 그러니까 단기쟁이들은 어떻습니까? 단타쟁이들은 재미가 없죠. 왜냐면 단타쟁이들은 지금 당장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지금 당장 내가 수익을 얻어야지. 그래야지 뭐 짜장면도 사 먹고 뭐도 사 먹고 할 수 있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테슬라 투자자 우리는 여기 채널이 테슬라 장기 투자들인데 테슬라를 장기 투자다 보면 수익이 크게 날 때도 있지만 뭐 그때는 기분 좋지만 또 떨어질 때도 끊임없이 그냥 우리는 기업의 미래를 보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6개월이건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길게 바라보면 2030년을 바라보며 가져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이 지금 단기적인 수익들, 단기적으로 소위 돈이 급한 사람들이나 늘 그 어떤 한국 주식처럼 6개월 갖고 있다가 좀 수익 나면 팔고 또 1년 갖고 있다가 수익 나면 팔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계속 샀다 팔았다 사팔사팔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답답한 거죠. 재미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트코인도 막 추세를 따라간다 해서 크게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자, 이 사람들이 재미가 없어요. 뭐 보름, 18일, 19일 이상 지금 이제 머물러 있거든요.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수익을 목표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현실을 인식하고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너도 나도 비트코인 하는 것 같다가 들어왔는데 뭐가 또 시장이 비트코인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이거 아닌데 이러면서 또 팔고 나가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돈을 버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남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여러분 테슬라든 뭐 빅테크든 간에 그 기업을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긴 호흡으로 가져가는 거. 그렇게 할 때 결국 그게 투자고 그걸 투자 자산 자체가 크게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긴 호흡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호흡이 짧은 사람도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많고 늘 이렇게 많다라는 거야. 그런데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오늘 굉장히 재미난 소식인데요. 애플이, 자, 지금 그 홈 로봇, 즉 테슬라처럼요 로봇 산업을 앞으로 이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어요. 저 위에 빨간색으로 하나 됐는데요. Potential next big thing after its car efforts failed. 자, 지금 자율주행을 시도했다가 즉 이 전기차 이 자율주행이 들어가 있는 장착된 전기차를 10년 동안 개발했다가 결국은 포기했죠. 그걸 포기하고 나서 자, 차세대 다음 그 빅띵 이 소위 애플의 그 이 핸드폰 있죠. 스마트폰은 다음에 그 차세대 다음에 가장 큰 잠재적인 애플의 이 우리가 그 미래 먹거리가 뭘까라고 했을 때에 애플이 로봇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가 나오니까요 굉장히 지금 재미난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애플은요 테슬라가 걸어가는 길을 그대로 자꾸만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떠오르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마침 또 똑같이 야 이게 이제 앞으로 미래구나 싶어서 애플이 그동안 막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고 연간 1조 달러씩 투입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투입해서 지내왔는데 2,000명 이상의 기술자들까지 투입한 상태에서 결국은 포기를 해버리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도 이제 테슬라가 가장 앞서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테슬라가 로봇도 개발하고 있으니까 이제 테슬라 로봇마저도 또 본인들이 들어오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홈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과 같은 거예요. 집에서 로봇이 앞으로 사람을 돕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지금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애플에 대해서는요. 오히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흥분하기보다는 한물간 얘기. 그리고 이미 이 애플의 그 혁신은 어디 갔냐. 이런 비판의 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이쪽에 자금을 투입해
사업해서 돈 많잖아요. 현금 넘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애플이 스티브 잡스가 있을 때처럼 뭔가 혁신이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전 세계를 주도하고 먼저 앞서서 이끌고 가는 그런 리딩 포지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결국은 이 CEO의 한계라고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애플의 지금 팀 쿡은요. 항상 이 마치 팔로워죠. 그러니까 이 체이서입니다. 누군가가 개발하고 하고 있으면요. 그거 보고 좋아 보이면 우리가 돈을 가지고 돈을 투입해서 자금을 투입해서 따라잡아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미 늦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로봇 분야도 이미 이게 자율주행 기술이나 여러 가지가 같이 있지 않으면요. 이걸 실제적으로 움직이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또 로봇까지 또 들어옵니다. 자율주행 안 되니까 로봇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이거는 굉장히 재미나죠. 이러다가 오히려 애플이 자금들을 이런 데다가 다 쏟고 나중에 뒤처지는 거 아닌가. 홈 로봇을 만드는데 결국은 애플이 또 뒤처지는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또 어찌됐건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또 발전해 나갈지 또 비밀리에 진행할지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일입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테슬라 소식은요. 테슬라 자율주행에 대한 소식인데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요. 지금 테슬라가 얼마나 이 테슬라만의 독보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갖고 있는지, 타 경쟁사들이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자율주행에 참여하고 있는 회사들은요. 자, 오른쪽에 테슬라 있고, 그리고 왼쪽에 모빌아이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크루즈도 뭐 최근에 문제가 많았지만 어찌됐건 있고, 그리고 웨이모도 있고, 엔비디아도 이제 자율주행에 뭐 진출한다 얘기 나오고, 중국 전기차들도 뭐 요거 하고 있고 몇 개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요걸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요, 가로축이 있고 하살표가 있죠. 그리고 위로 세로축이거든요. 자, 먼저 위에 제가 핑크빛으로 하는 거 보세요. 이게 카메라죠. 아래쪽에 보세요. 이게 HD 매핑 라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다와 카메라의 싸움에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느냐, 이 회사들이, 경쟁사들이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에 참여하는 회사들이 이 카메라 베이스로 갈 거냐, 라이다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래쪽이냐, 위쪽이냐고요. 오른쪽에 끝에 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엔투엔투 방식이 있죠. 그리고 왼쪽은 룰 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른쪽은 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왼쪽은 룰 베이스는 이건 뭐냐면요. 프로그래밍 된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뭐 지도 집어넣고 소위 프로그램 된 대로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른쪽은요. 엔투엔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제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데이터를 계속 학습시키다 보면요. 이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자율주행 스스로 인공지능이 다 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카메라 베이스드 위쪽에 테슬라가 가장 독보적이죠. 테슬라는 오직 카메라거든요. 자, 거기에 오른쪽으로도 엔트엔트 방식, 진정한 자율주행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독보적이에요. 자, 이게 되려면요.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의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와 이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걸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포기한 거거든요. 자, 보시면요. 이 애플은 기존의 룰 베이스였고, 그리고 라이다를 집어넣어서 하려고 했거든요. 안 되죠. 자, 그런데 지금 모빌아이도 보세요. 모빌아이도 카메라를 많이 집어넣어서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룰 베이스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에 이제 있는 기계적으로 이 프로그래밍 된 거 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뒤쳐져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크루즈는 당연히 룰 베이스드와 라이다를 달아가지고 했던 거죠. 그리고 웨이모도 마찬가지고, 웨이모는 사실 라이다와 레이다를 다 덕지덕지 달아가지고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웨이모는 그 방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엔비디아도 한계는 뭐예요? 엔비디아도 결국은 시뮬레이션이에요. 그 애플이 했던 그 방식과 똑같은 거죠. 안에 이제 이 오피스 안에서 기존의 가상 어떤 플랫폼 안에서 계속해서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이 자율주행이 실제 도로주행에서 이걸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도로 상황이라는 게 계속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이 지점에 있는 거고, 왼쪽 아래쪽에 지점에 있는 거고요. 중국 회사들도 뭐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지금 카메라 베이스로 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여전히 라이다하고
아무래도 이 레이더를 장착한 쪽에 더 가깝죠. 그리고 엔투엔드 방식도 가기에는요, 중국 자동차들이 그렇게 가기에는 기술자나 이런 것들이 여전히 부족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면요, 테슬라가 독보적이에요. 테슬라 방식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뭐 몇 개 회사도 되지 않지만요, 이 자율주행이 쉽게 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이 위치를 보시면요, 앞으로 테슬라가 지금 자율주행도 압도적이지만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됐을 때에 결국은 테슬라의 방식을 안 택할 수가 없는 지금 구도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모르시면 안 돼요. 테슬라 투자라면요,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앞으로 테슬라 자율주행이 가장 압도적일 겁니다. 결국은 테슬라가 대세가 되고 마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회사들이 다 쓰고 있는 것처럼요, 결국은 라이센스를 받아서 수수료를 내고 쓰게 될 겁니다. 그런 시대가 오니까요, 요걸 잘 보고 계셔야 됩니다. 얼마나 테슬라가 독보적인지. 지금은 자동차 판매 좀 줄고 뭐 이래서 테슬라가 뭐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형편없어 보이지만, 테슬라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구글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요, 모든 이런 좋은 기업들은요, 위기가 찾아오면은 그 돌파구를 다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긴 안목으로 보고 가신다면요, 반드시 보상이 돌아올 겁니다. 자, 다음 그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의 변화인데요. 우리가 그냥 그래픽만 보시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우리가 이 디스플레이에 나오는 테슬라 FSD 그래픽을 좀 보면요, 여러분 2020년도 10월 달에 처음 공개됐죠. FSD 베타가 공개됐거든요. 자, 지금 왼쪽 편 화면을 보면요, 이거 정말 사람이 손으로 다 그려놓으면서 간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말 조잡하죠. 자동차도 보세요. 옆에 있는 차를요, 그냥 이 직사각형으로 그려놓은 거 보이시나요? 자, 그렇게 그려놓고요, 굉장히 조잡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하나하나씩 다 밟아온 거예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아예 그냥 지금 왼쪽, 오른쪽에 다 드러나죠. 이게 자동차인지 어떤 사이즈인지까지 다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오른쪽에 밴인지 이게 중간차인지 이게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멀리까지 지금 차가 서 있는지 않습니까? 다 보입니다. 어떤 물체인지, 앞에 사람이 건너가는 까지 보이고요. 그리고 신호등까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는 게요, 2020년도에 베타 버전 처음 나왔을 때랑 지금 비교했을 때요, 그때도 대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요, 정말 세밀하죠. 지금은 뭐 거의 그냥 실시간 화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밖에 돌아다니는 그 화면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보면요, 테슬라 자율주행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는데 정말 이제는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본다면요, 지금 그 테슬라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뭐 자율주행이 맨날 나온다 하는데 왜 안 나오냐 그러는데, 여러분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요, 그 안에서 변수들이 계속 발생해요. 이쯤 되면 끝났겠다라고 판단하는데 지금 보니까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든요. 더군다나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정말 또 없는 기술을 만드는 거잖아요. 기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술을 새롭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기술을 개발하다 보면요, 변수가 터지면 또 느려지고 또 늦어지고,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요, 얼마나 업그레이드가 된지 보시죠. 거의 지금 화면상으로 볼 때는요,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지금 완벽한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본다면요, 자율주행이 시간 지나면 되겠구나. 여러분들 지금 뭐 영상을 통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감 가지시고요. 지금 테슬라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덜 빠지니까 거의 뭐 지금 바닥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흐름이거든요. 오히려 지금 오히려 상승하는 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하게 빠진 상황이고요. 오히려 테슬라가 이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이제 바닥 찍고, 오히려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때는 뭐 이만큼 더 나쁘겠습니까? 그냥 오히려 여러분 2분기까지도 안 좋겠거니라고 그냥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 편하겠죠. 그러다가 좋아지면 주가는 또 오르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보시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이쯤 하겠습니다. LA 정규스트였습니다.